그래서 487쪽의 example 3을 보면 또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콘이에요. 콘인데 이거는 앞에 거와는 그 운동의 형태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콘이 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콘의 그 방정식이 g 스퀘어 이퀄 어떤 상수는 이제 요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죠?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렇게 된 이제 콘이죠. 콘 표면을 따라서 어떤 이제 질량 하나는 이제 미끄러져요. 이게 M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이제 미끄러지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구르는 건 아니에요. 구르는 거와 미끄러지는 거의 차이는 알죠. 구르는 건 또 구름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이 막 구르면서 미끄러지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이건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 미끄러지기만 하는 건데 이것이 근데 줄로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 질량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질량 M1이고 요것이 질량 M2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갈 때 얘가 이 수평 방향에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가운동량이 있으면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밑으로 딸려갈 거다는 거죠. M2에 이제 그런 운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요 각도가 여기 각도가 주어졌어요. 요 각도가 이제 30도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라그랑지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데 여기 이제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쓰는데 이 책에서는 요 R 대신에 또 로우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바꿀게요. 음. 이제까지 로우 하면 좀 평면에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또 이 R 대신에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쓴다 그러고 R 대신에 로우를 썼는데 그거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로 쓰지 말고 이걸로 쓰지 말고 그냥 저기 R로 쓰자 이거죠. 음. 그래서 R 다트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세타 다트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피 다트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DS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DS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 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DR에 뭐 R 헤터 플러스 어, RD 세타의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세타 방향이라고 하면 이 G축으로부터의 각도죠. 그죠? 이 G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인 거예요. 그죠? 어, 이게 G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각도가 이제 세타고, 그다음에 P는 지금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X축으로부터 이제 가는 각도가 P인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DR의 R 세타, R D 세타에 세타했다. 그 다음에 이 투영해서 이 phi 방향은 뭐냐면 R 사인 세타, 어, R 사인 세타 곱하기 d phi 해야죠, 그죠? d phi 한 다음에 이제 phi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된 거예요. ds 벡터가 어, 이제 3차원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선 그러니까 이제 ds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ds의 제곱은 dr의 제곱 더하기 r제곱 d세타의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제곱 세타의 dp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속도의 제곱은 뭐냐? 속도의 제곱은 요 ds의 제곱을 dt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s 요걸 dt로 나눠 보세요 한번.
dr 제곱을 dt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거는 dr dt의 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는 r dt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 제곱 d 세타의 제곱을 dt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r 제곱 곱하기 d 세타 dt의 제곱이니까는 r 제곱의 세타 dt의 제곱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항 요거를 갖다가 dt의 제곱으로 나눠줄 것 같으면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의 phi 다트의 제곱이죠. 그죠?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의 phi 다트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2에 대해서 M2는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이 G 좌표가 얼마나 이제 빨리 변화하느냐 하는 이제 G 좌표의 다시인데, 이게 지금 R 세타 P로 했기 때문에 이 G도 이 R 세타 P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콘스트레인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요 두 개가 줄로 연결돼 있어서 그 줄의 길이가 L이에요. L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점으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R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요 점에서 요까지의 거리를 갖다 지금 G라 그랬잖아요. G라 그러면은 R 더하기 G가 일정해야 돼요. 그죠? R 더하기 G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R 더하기 G는 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제 G 절대값이 일정하게 L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G 방향의 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G 다시죠. 그죠? 그러니까 G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R 더하기 G가 L로 일정하니까 이걸 양변을 갖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결국 이제 이제 아랫방향의 속도는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은 이제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요 G 닷 제곱 대신에 R 닷 제곱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C의 변화는 R 변화의 이제 반대 방향인데, G 방향의 이거 변화는 R이 줄어들면 G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 방향인데, 이 속도 이제 에너지는 속도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걸 제곱을 해야 되니까는 결국 이제 여기 요 G닷 대신에 여기 이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G닷 대신에 이제 R닷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콘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세타가 30도로 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세타는 고정됐으니까 세타의 변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속도에서 세타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에서 세타 닷은 그건 0이에요. 그죠? 세타 닷은 0이에요. 세타 닷은 0이니까 이제 이 항은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요 콘에 있는 요 질량 M1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곱하기 속도, R방향의 속도, R 닷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왜 30도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의 R 제곱의 B 닷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매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스 M2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G 닷의 제곱인데, G 닷의 제곱 대신에 R 닷의 제곱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2분의 1 M2의 이제 G 닷 제곱 대신에 요 V 제곱이 이제 G 닷 제곱인데, 그 제곱 대신에 R 닷의 제곱을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의 M1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M1의 포텐셜 에너지는 요것의 G 좌표인데, G 좌표라고 하는 거는 R의 코사인 30도죠. 그죠? 요것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요것의 G 좌표 요건데, 요 높이는 R의 코사인 30도죠. 그죠? 그래서 R의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M1G를 곱하면 이것이 이제 요것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마이너스 V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거는
요 포텐셜 에너지가 mgz인데 그렇게 해서 z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z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저기 이제 마이너스 값이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L-R 하면은 L인 전체의 길이고 거기서 R을 빼주면은 이게 플러스 값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바로 이제 D좌표가 되죠. 그죠? 그래서 Z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L에 마이너스 R 이렇게 돼서 결국 마이너스 L 플러스 R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G 다시 R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G 닷 제곱 대신에 R 닷 제곱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곳의 그 위치 에너지는 저기 M2G의 질량이 M2니까 M2G의 Z인데 Z가 마이너스에 L-R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또 이제 라그랑지안 할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에 또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제 플러스 L-R이 되죠. 그리고 앞에 이제 M2G가 붙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요 M2에 관련된 포텐셜 한 거는 결국 M2G 곱하기 L-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R과 P에 대한 그 이퀘이션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라운드 L 라운드 R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요걸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M1G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로 하면은 마이너스 M2G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 다트를 갖다가 이제 미분하면 R 다트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 M1의 R 다트가 되고 여기도 M2의 R 다트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해주는데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줬다는 얘기는 저기 라운드 L 라운드 R에서 나온 결과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운드 L 라운드 R 요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1의 R B 다트의 제곱이에요. 곱하기 M1. 그러니까 4분의 1 M1 R B 다트의 제곱인데 그걸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에 대해서 하면은 요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M1G인데 또 마이너스 붙여줬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M2G인데 그걸 또 마이너스 붙여줬으니까 플러스 M2G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R에 대한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P에 대한 이퀘이션 보면 P는 많지가 않죠. P는 지금 이제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는 이제 라운드 P는 0이죠. 다시 말해서 폴스트 인테그랄이 나오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P 다트 하면은 P가 이렇게 가니까는 4분의 1 M1 R 제곱 B 다시 되죠. 그죠? 4분의 1 M1 R 제곱 B 다시 되는데 그곳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변하는 양은 R 제곱 B 다시죠. R 제곱 B 다시 0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요 거리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B 닷 한 것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R이 커지면은 B 닷은 작아져야죠. 그죠? R 제곱 B 닷이 일정하니까 R이 커졌다. 다시 말해서 이 위쪽에 있을 때는 B 닷이 작아져야 되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R은 작아지죠. 거기다 B 닷을 곱한 게 상수가 돼야 되니까는 B 닷은 커져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위에 있을 때는 이 P'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호리존털 방향의 각속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 회전하는 그 각속도인데 그 각속도가 이 위쪽에 있을 때는 천천히 이렇게 돌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빨리 돌아야죠.
그죠? 요 조건에 의해서 R이 클 때는 P 다시 작고 R이 작을 때는 P 다시 크니까 이 위쪽에서 운동할 때는 이 회전을 천천히 하다가 밑으로 내려올수록의 회전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를 나타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요쪽도 이제 분석하다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요까지만 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또 이제 그 R 방향의 모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491쪽에 있는 6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소 페리메트릭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페리미터 하면은 이제 주변 경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셔너리 밸류 하면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었죠. 미니멈, 맥시멈, 변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미니멈 또는 맥시멈인데, 이제까지는 미니멈만 했죠. 다 최소화시키는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에서 특히 미니멈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가장 바닥 상태, 가장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구성하려면은 어떻게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이 그 정렬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다 보니까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를 많이 했는데, 또 맥시마이즈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간의 스테이셔너리 밸류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가 미니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페리미터의 값이 일정한데 그 페리미터로 둘러싸인 볼륨이 맥시마이즈 되려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제 표면적은 일정해요. 둘러싸고 있는 표면적은 일정한데 그 표면적 내에 그 폐곡면 내에 이 갇히게 되는 최적을 최대화시키려면은 도대체 그 이제 표면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표면의 그 면적은 같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뭐 굴곡을 줘 갖고서 그, 그 표면으로 둘러싸인 최적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그 표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찾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하여튼 펑셔널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차원 문제면은 이제 변수가 두 개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나에 디펜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이제 함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개의 그 변화율,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최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그 아까 최적이, 이게 만약에 최적이라면, 이게 최적이라면은 이제 표면적은 상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면적을 만드는 또 펑셔널이 존재해서 그렇게 해서 표면적을 계산했더니 그건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최적과 표면적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둘레의 길이는 뭐 일정한데, 예를 들어 이만큼 둘레 길이에요. 이만큼 둘레의 길이는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정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을 만드는 요 선분의 길이나 요 원을 만드는 선분의
길이나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배치를 하면은 요 삼각형이나 요 원으로 둘러쳐진 요 면적이 최대화가 될까 하는 문제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과연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이게 원으로 하는 게 더 많은 면적을 여기에 가둘지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파악해 보려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F는 지금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요 G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적분했을 때 상수가 돼야 되니까 요 G에다가 어떤 패러미터를 곱해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나서 보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패러미터를 곱해서 이것들의 이제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펑셔널, 다시 말해서 f에다가 람다 g를 더해서 만들어진 펑셔널에 대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풀면은 그 결과는 바로 요 펑셔널이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갖는 어떤 그런 이제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그 어떤 그 선분의 예를 듭시다. 선분의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선분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많이 해봤죠. 그 인테그랄 ds 하면 되잖아요. 인테그랄 ds에서 이제 ds가 이제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선분의 길이는 일정해요. l로 일정한데 그 선분으로 둘러싸여진 이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축을 잡아서 이쪽을 y축이라 그러고 이쪽을 x축이라 그러면은 이 ydx 하면 뭐가 되죠? ydx 하면 바로 이 면적이 되죠. ydx를 적분하면 바로 이 면적이 되죠. 인테그랄 뭐 예를 들어서 x1부터 x2까지 x1부터 x2까지의 y dx 하면은 바로 그거는 요 길이 l인 선분으로 둘러싸여진 면적이 되죠. 그래서 요 면적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최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 constraint는 이 길이는 똑같다.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의 요 두 변을 합한 길이나 이 원의 이 원주의 길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 중에 어느 것이 넓은 면적을 가두느냐 하는 걸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i라고 하는 그 인테그랄을 맥시마이즈 시키는데 그 인테그랄은 이제 요 y 곱하기 d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고 j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요 선분의 길이니까는 ds가 되고 이거의 길이는 l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요 f와 g를 찾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j라고 하는 거는 펑셔널 g의 dx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는 g를 모르죠. 근데 이제 요 f는 알죠, 지금 이미. 왜냐면 i는 fdx인데 요게 fdx니까 이제 요 y가 f인 거죠. 그죠? f라고 하는 거는 그냥 y인 거예요. 그래서 f는 찾았어요. 근데 이제 g는 못 찾았는데 금방 찾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DS를 볼 것 같으면은 DS를 볼 것 같으면 DS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독립 변수를 DX로 해야죠. 그죠? X 쪽으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독립 변수를 DX로 하려니까는 이제 DX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dx로 나눠주면 1 플러스 dy dx가 되고 이제 곱해주면 dx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여기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의 제곱에 dx 이렇게 돼서 g는 g가 지금 j가 g dx인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GDX가 바로 뭐냐면 저기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니까 따라서 G는 뭐냐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펑셔널 G는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펑셔널 F는 Y예요. 그래서 F 플러스 람다 G를 하면은 F가 Y이고 람다 G는 람다 플러스 G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만족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아까 그 요 인테그랄이 맥시마이즈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y와 y 프라임이 있으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 프라임에 요걸 할 것 같으면은 y 프라임 할 것 같으면 요건 이제 없어지고 y 프라임은 2 루트 분의 1에 요거 하면 저기 2y 프라임이니까 2가 상쇄돼서 요거 이제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분의 람다 y 프라임 한 것이 이제 결국은 그 라운드 y 프라임에 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운드 y 하면은 요거 이제 여기서 y 하면 뭐가 되죠? 다 없어지고 y니까 1만 남죠.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로 오일러 이퀘이션을 구성하면은 요거에다가 ddx 한 거 마이너스 요거 한 것이 0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해보면 이제 앞에서 그 라운드 f 라운드 y 프라임 한 거 그거에다가 이제 ddx 한 거 마이너스 라운드에 라운드 y인데 그게 1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 인테그랄이 안 되죠. 불행히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라운드 펑셔널 그러니까 펑셔널이 이제 f 플러스 람다 g 라운드 y 한 것이 1이 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이게 펄스 인테그랄을 만들지 못하니까는 적분이 좀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적분을 해보면 이제 요거 d의 요거는 dx니까 따라서 적분을 해보면 이제 이거 자신은 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dy dx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하는 방법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일단 제곱을 취한 다음에 이것의 제곱을 취하면은 여기서 제곱을 취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y 프라임으로 이제 모아야죠. 이거 y 프라임에 대한 함수로 이제 y 프라임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곱을 갖고 있는 걸 한번 모아 보면은 람다 제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곱이 있는 게 요건데 요걸 갖다 넘겨서 마이너스 해주면은 이제 요거 곱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x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dy dx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분모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씌워줘야죠. 그러니까 요것의 루트 하고 요건 루트 하면 x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적분해주면 돼요. 그죠? 적분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 분모 분자를 보면은 적분이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을 라지 x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은 dx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dx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c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x 플러스 c의 dx 한 거는 그죠? 여기 dx 1로 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x 플러스 c의 dx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dx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적분할 때 x 플러스 c의 d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d 라지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x였는데 요것의 2분의 1승이니까 분모는 x의 2분의 1승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요쪽 적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dy는 요 dx가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이쪽 적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2분의 1승분의 dx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요. 적분하면 이제 dy 적분하면 y인데 이제 c를 이쪽에다 해놔요. 이쪽에다가 해야 이제 편해요. 그래서 y 적분한 거는 이제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놓고 이쪽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y 플러스 c의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x 2분의 1승의 제곱이니까 그냥 x가 되죠. x 즉 람다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c 프라임의 제곱은 람다 제곱해서 이 라그랑제의 이 멀티플라이어 람다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서클의 이 반지름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길이가 이제 L이에요. 쭉 더해서 요 이제 둘레 길이가 이제 L인데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 XY 평면에 이렇게 놔서 이제 가둔 거죠. 면적을 가두었을 때 가장 최대 면적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 줄을 가지고서 서클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했을 때 이게 삼각형의 면적은 요 서클의 면적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면적을 가두기 위해서는 요 주어진 그 길이를 가지고서 서클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다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아이소페리메트릭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